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북이씨입니다. 오늘은 우리 거북이 친구나 아니면 뭐 다른 친구들을 이렇게 키우실 때 그 기준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육 환경에 대한 기준점. 그 기준점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기준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그 환경, 사육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제가 키우는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 기준이라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거북이를 이렇게 키우실 때나 뭐 다른 생물들을 키우실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똑같은 환경인데 이렇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얘네들이 새우들이나 뭐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살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어디선가부터 명확하게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은 애매해요, 사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키우고 어떤 분들은 저렇게 키우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키웠는데 왜 죽었을까요? 아니면은 왜 우리는 이렇게 키웠는데 왜 죽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키웠는데 다 맞춰줬는데 왜 죽을까요? 왜 폐사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기준점이라는 거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그게 되게 애매해요. 어떤 가정집에서는 온도를 이렇게 올려줬는데 어떤 집에서는 이렇게 올려줬는데 한 26도, 27도로 올려줬는데 못 살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친구가 죽었어요. 근데 희한해요. 왜냐면 A집에서는 살았는데 B집에서는 죽었단 말이에요. 왜 죽을까요? 왜 그럴까 대체? 우선적으로 우리 거북이 친구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거북이 친구 한번 꺼내볼게요. 배가 굉장히 고픈 친구예요. 지금 식사 시간이 굉장히 지나가지고 배가 고플 겁니다. 장난 아니죠? 물어 공격해. 더 물어 좋았어.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똑같아요. 환경이 어떤 친구는 이렇게 키우고 어떤 친구는 저렇게 키우는데 잘 사는 애들도 있고 못 사는 애들도 있어요. 안정적으로 위에를 잡아주고 이렇게 밀어요. 다리를 이렇게 민단 말이에요. 밀리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 밀리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부분 잘 잡아주시고 우리 거북이씨를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집 같은 경우는 집안의 온도가 25도에서 26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어떤 분들께서는 25도에서 26도를 키웠는데 폐사를 했다고요. 그럼 대체 왜 그럴까요, 대체? 그거는 사실 물론 객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이 친구가 똑같은 AI 로봇이 아니에요, 얘네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똑같죠. 어떤 분들은 조금 추위에 강한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께서는 추위에 약한 분들도 계신답니다. 그래서 개체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런 점들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 온도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얘네들의 습성을 먼저 파악을 해줘야 돼요. 거북이를 키우실 때는 처음에 데리고 오실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거기 써있죠. 팻말에 같은 데 써있잖아요. 26도에서 27도를 유지시켜주세요. 24도에서 25도를 유지시켜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쪽에 어항 상태, 그리고 그쪽의 장소, 환경의 온도에 맞춰서 키워진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집에 데리고 왔잖아요. 우리 집에. 그러면 우리 집에 기본적인 온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온도에 맞춰서 키워가는 거예요. 얘네를 적응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 온도가 뭐 20도, 21도 이렇게 막 냉기가 도는데 키울 수 있을까요? 꼭 키워야 된다면은 맞춰줘야 되겠죠. 얘네를 위해서. 히터기도 넣어주고 램프도 넣어주면서 그 다음에 스팟 램프도 넣어주면서 그렇게 온도를 여기 보이시는 사육통에 온도를 높여줘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온도를. 그래야지 살아가는 거겠죠. 그렇게 하시면서 키우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 기준점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대략적인 사육 환경, 얘네들의 처음 원산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머드 터틀 같은 경우는 어디서 왔을 거고, 그 다음에 커먼 머스크 터틀 같은 경우는 어디서 왔을 거고,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예전에 영상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 영상에 보시면은 다 가지각색의 다른 나라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 지역의 환경에 맞춰서 얘네들이 성장을 했고, 그 지역의 농장에서도 컸을 거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 유전이 처음 시초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에 있어서 물론 얘네가 변온동물이라서 이 환경에 적응할 수도 있고 적응을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적의 온도, 그 최적의 온도를 유지시켜주고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구간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안전하다 라는 거를 그렇게 가이드를 제시를 해주는 건데, 뭐 몇몇 분들께서는 그 온도에 무조건 올인을 해서 맞춰준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25도에서 27도로 키운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게 적정 온도예요, 거북이들의. 그러면은 23도 되면은 얘네가 죽을까요? 24도면 얘네가 죽을까요? 그거 아니죠. 얘네 그렇게 쉽게 면역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우선적으로는 요 정도 구간입니다, 저 정도 구간입니다 하는 게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떤 객체한테는 틀릴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 정도의 온도라는 거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료 관련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먹이고 있는 먹이죠. 얘는 잘 안 먹고 얘네 둘을 지금 자주 먹이고 있는데 사키이카리 터틀이죠. 그 다음에 생치바이오를 선택했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가, 이 거북이 친구가 이 사료를 한 알 먹나 두 알 먹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네 같은 경우는 한 알을 먹든 두 알을 먹든 다 먹어요. 어쨌든 간에 다 먹는단 말이에요. 주면 먹어요 일단. 근데 그 기준점을 제가 뭐 해칠링 때는 몇 알 먹이고 뭐 준성층 때는 몇 알 먹였으면 좋겠고 대략적인 가이드를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경험했을 때 요 정도 먹였으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제시를 하는 거지, 무조건 두 알에서 세 알을 먹여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환경에 맞춰서 뭐 두 알을 먹이던 다섯 알을 먹이던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다만 거북이들이 뭐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겠죠. 진짜 굉장히 빨라져요.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살도 많이 찔 거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이런데 살 분명히 많이 붙어요. 애들 성장하면서 살집이 정말 많아져요. 그래서 통통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귀여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키우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성체로 가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생치바이어나 사키이카리 터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는 제가 5알 정도를 주거든요, 얘를, 생치바이어를. 그리고 사키이카리 같은 경우는 3개를 줘요. 왜냐면 사이즈가 달라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북이를 먹일 때는 기본적으로는 뭐 몇 알을 기준으로 잡고 기준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준점이라는 건 사실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해칠링 기준으로 뭐 2알에서 뭐 3알 정도를 먹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준성체 때는 3알에서 5알 사이를 먹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성체 같은 경우는 뭐 5알에서 뭐 한 6알 사이를 먹였으면 좋겠고, 그런 기준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딱 정답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한도 끝도 없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비만이 금방 돼요, 사실상. 그래서 저는 건강하게 키우려면 좀 적정량을 분배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정도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준점이라는 거는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은 참고용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키우실 때 이거는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될까요?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기준점이라는 것도 사실상 물론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기본적인 거는 그렇다 치는데, 그걸로 인해서 뭐 이거 우리 거북이는 왜 그럴까요? 우리 거북이는 왜 그럴까요?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얘네가 어떤 환경에서는 잘 적응하는데 어떤 환경에 잘 적응을 못해요 또. 그래서 굉장히 유동성이 심한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변동이 많은 친구들이에요. 변화도 많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면역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뭐 사육 환경의 적응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변동이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최적의 환경을 맞춰주신 후에 그렇게 키우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최적의 환경을 먼저 맞춰주세요, 기본적인 부분들을. 그래서 뭔가를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는 그렇게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서 데리고 오신다면은 잘 키울 수 있어요. 기본적인 부분들만 잘 지켜주시고, 뭐 이게 맞을까요 저거 맞을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얘네한테는 어떤 친구들한테는 또 아닌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먹여야 되는데 뭐 왜 이건 안 먹을까요? 왜 이거는 먹는데 왜 이건 안 먹을까요?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다 틀려요. 거북이들마다 다 틀려요. 진짜 선호하는 먹이들도 다 틀리고 얘가 얘 안 먹듯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좋아하진 않으니까 우리 거북이의 이제 개체 그 특성에 맞게끔 키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서 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어. 어허, 가만히 있어.